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이주호입니다.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들이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시행 등의 노동정책들이 잇따라 나타나면서 매출 부진, 비용 증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돌파구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오늘 더 리더에서는 중소기업연구원 김동열 원장을 직접 모셔봤습니다.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중소기업연구원이 어떤 연구에 주력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또 1,400만 중소기업인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더 리더 스튜디오에는요. 중소기업연구원 김동열 원장을 직접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17년 11월 1일에 취임하셨으니까 이제 정확하게 1년 정도를 다 채우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어떠셨는지 한번 소회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난 1년이 아주 순식간에 네. 지나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서 중소기업연구원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그런 토대를 만드는 그 연구 환경, 연구 인프라를 좀 구축하는 데 노력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월 한 번씩 원래조회를 하는데 네. 이번 1주년 기념 원래조회에서는 국궁진최라는 그 사자성어를 제가 띄워놓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노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 공직에 봉사한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갈량의 후 출사표에 나오는 얘기고 그다음에 청나라 강희제와 저원나의 총리가 네.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그 네 글자인데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도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 1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서 중소기업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제 그런 소회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많은 분들이 일단 중소기업 연구원이라고 하니까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좀 상생 발전을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하실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인지는 좀 추상적으로밖에 모르거든요. 어떤 곳입니까? 말 그대로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에 관한 정책을 연구하는 곳이고요. 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예산을 이제 정부에서 받아서 연구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곳이고 물론 이제 중소기업의 어떤 경영이라든지 어떤 경기 동향도 매월 저희가 코스비 중소기업 동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중소기업의 현재 상황을 매달 보여주는 이제 그런 동향도 발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소기업 정책에 관해서 국내 공무원뿐만 아니고 동남아의 개발도상국의 이제 공무원들 교육도 하고 있고 그런 다양한 그 연구와 교육, 연수 그다음에 컨설팅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동향 발표를 말씀하셨으니까 말인데요. 얼마 전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통계청과 함께 중소기업 경기종합지수를 개발해서 2019년부터 발표를 하겠다, 매달 발표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이 경기종합지수는 그러면 무엇이 들어가는 거고 이 지수를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건가요? 그 동안에 이제 경기종합지수라는 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이제 기업들의 경제 전체의 어떤 그 동향을 지수화해서 발표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조금 경기가 좋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좋게 나오는 마치 좋은 것처럼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과대 포장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좀 구분해서 네네. 중소기업만 따로 경기 종합지수를 한번 발표해보자라는 취지였고요. 그 세부적으로는 이제 뭐 선행지수도 있고 동행지수도 있고 그러게요. 하지만 이제 저희는 우선 동행지수를 중소기업 경기 동행지수를 한번 해보자는 거고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 이제 뭐 생산, 출하, 뭐 투자, 뭐 그런 수출 이런 또 세부 지표가 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 연구원에 계시다 보니까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이 어떨지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일단 그 중소기업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연구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 최저임금이 특히 소규모의 그 영세 자영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그리고 대규모 기업에 비하면 이제 소규모 기업이 이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이제 과거 한 뭐 6 내지 8% 정도 상승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16.4% 그다음에 또 10.9%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여파가 아무래도 조금 소규모 영세 자영업들한테 좀 더 많이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잘 아시다시피 조선업이라든지 자동차 산업 어떤 그 제조업에서의 어떤 구조조정 여파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뭐 부품 회사라든지 협력 업체라든지 이제 중소기업의 전반적으로 이제 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위축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일부 최저임금의 또 영향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이제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것을 다 설명하는 이제 그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최저임금이 앞으로는 조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이제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고 경제부총리도 말씀하신 바 있고 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최저임금의 어떤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리고 주 52시간 제도 도입에 관해서도 어떤 그 지금 어떤 노사 간에 한 3개월 정도의 그 기간을 정해서 그 탄력 근로 시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 기간인데 그거를 좀 선진국처럼 6개월이나 1년 정도로 조금 늘려서 주 52시간 제도에 대한 어떤 중소기업들의 어떤 그 적응을 좀 쉽게 해주는 그런 그 융통성을 좀 발휘할 필요도 있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은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하고요. 또 그렇다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하고요. 굉장히 미스매치된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은 급여 수준도 좀 낮고 고용 안정성도 좀 낮고 그다음에 이제 근무 환경도 열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전도 조금 그 미흡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대기업을 우선적으로 또 공무원을 이제 우선적으로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을 뭐 이렇게 그 무조건 가라고 할 수는 없죠. 권유하거나 뭐 그러기에는 현재 상황이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런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방법은 결국은 중소기업의 어떤 성과의 향상을 통해서 또는 성과의 공유를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그 보상 또는 급여 수준의 차이를 좀 줄여나가는 건데 그럼 현실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현금의 격차를 줄이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앞으로 중소기업이 그 성과를 올렸을 때 네네. 그 성과를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예를 들면 스톡옵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미래의 비전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성과 예를 들면 이제 비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CEO들이 지금 당장의 어떤 그 성과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도 좋은 기업이 될 수 있고 네네.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그 비전을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네. 그 중소기업이 일궈낸 성과에 대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도 참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긴 한데 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CEO분들께서 또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네. 아닐까 싶기도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열심히 성장하려고 하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 하도급 구조상 네. 우리는 좀 을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 대기업들이 가져가는 성과를 우리가 나눠 먹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을 그냥 지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런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것 네. 아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네네.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바로 세우는 것. 네. 그게 이제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제 공정경제라고도 하는데, 네. 그래서 과거에 중소기업 청으로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어떤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거나 네. 그런 거를 고치기 위한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그 개선 방안을 내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중기청에서 이제 중기부로 네. 부서의 그 격이 좀 높아졌고 법안이라든지 제도를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생겼기 때문에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 평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쟁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게 이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정부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기술 탈취, 네. 기술 탈취의 문제도 과거에는 이제 그걸 이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네네. 이제 그런 노력만 했다 그러면 지금은 기술 탈취가 발생하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그 기술 보호에 네네. 관한 협약, 네. 이제 예를 들면 NDA라고 해가지고 뭐 Non Disclosure Agreement 같은 게 있죠. 네네. 그러니까 서로 비밀 이 미팅이나 앞으로 이런 그 서로 거래에 있어서 취득한 네. 영업상의 비밀은 이제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비밀 유지 협약서죠. 그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좀 그 사인을 하고 시작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기술 탈취의 책임을 네. 소위 말하면 기술 탈취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그동안에는 약자인 중소기업이 증명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네네. 소위 말 그건 이제 입증의 책임이라고 하는데 그 입증의 책임을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게 돼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중소기업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경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변호사나 좋은 로펌을 활용하기가 어렵고 네네. 대기업이 시간을 계속 끌다 보면 계속 네네. 불리해지죠. 그러면서 이제 기술 탈취를 입증하는 그 기간에 그 중소기업이 오히려 망해버리는 네네. 이제 그런 게 있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이 입증 책임을 대기업이 내가 기술 탈취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대기업이 이제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 책임의 어떤 전환, 네네. 이걸 과거의 중소기업이 아니고 이제 대기업이 입증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법 체계의 어떤 그 네네.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울어지는 운동장 문제를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과거 정부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해외 산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은 또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죠. 그 독일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는 무엇이 좀 부족하고 무엇이 좀 필요해 보이던가요? 독일의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네. 대기업과의 격차가 별로 없다라는 게 굉장히 저희하고 다른 네네. 그 구조네요. 다른 현상인데 반면에 이제 저희는 오랫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어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이제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거고 네.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더 문제가 되는 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과거에 비해서 최근으로 올수록 조금 더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반대로 독일의 경우에 독일에 가보니까 대학교를 졸업한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 네. 굳이 그 대도시에 있는 대기업에 가지 않더라도 네. 지역에 있는 자그마한 그 소위 말하면 이제 글로벌 강소기업 히든 챔피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 취업을 하더라도 뭐 급여의 격차라든지 뭐 스톡 옵션이라든지 네. 또는 미래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뭐 고용의 안정성이라든지 이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 대도시에 있는 대기업에 갈 필요성이 없다. 네. 그런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 독일에 있는 그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결국은 우리도 네. 어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그런 급여의 격차를 어떻게 하면 줄여갈 거냐. 네. 네. 또는 그런 스톡 옵션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고용 안정성이라든지 이 격차를 어떻게 하면 줄여갈 것이냐. 네네. 그런데 결국은 우리 중소기업 정책에 방향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김동열 원장이 직접 오신다고 하셔서 네. 제가 그 중소기업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네. 오른편 상단에 가장 크게 써 있는 글자 두 글자가 있었는데 그게 글쎄더라고요. 네. 장난치는 게 아니고 네. 그 글로벌 강소기업 세미나의 줄임말로 글쎄라는 그 세미나를 네, 그 맞습니다. 운영하고 계시던데 이게 뭔가요, 이게? 저희가 중소기업 연구원이잖아요. 네네. 중소기업 연구원은 기업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연구원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취임해서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기업의 현장, 네. 기업의 사례에 굉장히 강한 그 현실을 잘 알고 사례를 잘하는 연구원이 돼야 되겠다. 네. 그래야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도 그렇죠. 조금 더 현실감 있고 조금 더 성과를 더 낼 수 있는 그런 정책 연구를 할 수 있겠다. 네. 그런 취지에서 이제 글로벌 강소기업 세미나라는 이제 중소기업 CEO 초청 세미나를 열게 됐고요. 거기에 글로벌 강소기업이라는 그 이름을 붙인 거는 네. 결국은 현재 우리 중소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네. 결국은 글로벌로 가야 되고 네. 그리고 작지만 강한 그런 기업이 되어야 되고 그게 이제 줄이면 강소기업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한국 중소기업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글로벌 강소기업 세미나라는 이제 그 CEO 초청 세미나를 만들게 됐고요. 네. 그걸 여기서는- 줄임말을 네. 이제 글쎄로 지은 거죠. 네. 그럼 여기서는 그럼 그 강소기업 CEO들의 강연만 듣는 거 자리인가요? 아니면은 청년 그 구직자들이 여기 가서 또 네. 일자리도 찾을 수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목표로 했는데요. 네. 그 처음에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성공한 중소기업의 CEO 두 분을 모시고 네. 회사 소개도 하고 회사가 성장하기까지 죽음의 계곡을 여러 번 네네. 넘겼고 그 여러 번의 위기를 어떤 식으로 극복했는지를 또 말씀해 주시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직접 청년 구직자들이 그 회사를 알게 되고 물론 이제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식사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인터뷰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선배 CEO들의 이런 좋은 경험담을 통해서 좀 후배 스타트업 막 창업한 스타트업 CEO들 간에 이제 선후배 간의 어떤 멘토링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저희가 그 세미나를 하는 장소가 창업보육센터입니다. 네네. 그 창업보육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그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 있는 스타트업 CEO들이 참석해서 그 얘기를 쉽게 들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스타트업들은 이제 막 창업을 하게 되면 자기는 이제 조만간에 대박을 칠 것처럼 다 그렇게 꿈에 부풀어 있잖아요. 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막 스타트업 CEO들이 그 선배 CEO들의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인큐베이팅도 함께 할 수 있나 보네요. 그런 공간에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네네. 그래서 그런 창업 보육 공간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선후배 간의 자연스러운 이제 멘토링이 이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리고 훌륭한 CEO들과 청년 구직자들이 자연스럽게 질문이라든지 점심시간에 어떤 질의응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또 인터뷰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 그리고 그 패널에 이제 저희 연구원의 박사 두 분이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이제 컨설턴트가 참여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CEO들 그리고 스타트업 창업자들 간의 어떤 경영 노하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연구원 원장으로서 또 중소기업 연구원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중소기업 연구원의 원장으로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또 발전시킬 정책들을 내놓을 것인지 마지막 포부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어떤 성공 사례 그리고 한국에도 히든 챔피언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비전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라는 그런 중소기업의 어떤 인식 개선을 위한 이제 그런 연구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자영업과 관련해서는 자영업은 또 너무 과잉돼 있다고 또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영업들이 조금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저희가 어떤 자영업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연구해서 이런 것들을 그 많은 창업 준비생들이 접근해서 공부하고 이거를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면 좀 자영업에 대한 그 인식이라든지 자영업에 대한 그 접근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영업은 자영업대로 저희가 좀 그 충분한 준비를 통한 자영업 진입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전반적으로 중소기업 전체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조금 좁은 국내 시장보다는 넓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뒷받침을 좀 하고 싶고요. 저희 연구원이 아직은 이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아닌데 좀 산업연구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 같은 그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서도 제가 조금 더 능력 발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흔들리면 우리 경제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풀뿌리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이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와주길 기대해 보겠고요. 중소기업연구원도 여기에 힘을 보태주시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중소기업연구원 김동열 원장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